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2월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월 25일, 오늘이 2월 24일이에요. 야, 시간 빠르다. 2월 25일, 내일입니다. 내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고 26일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이재명 대표 재판은 수요일마다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브하게 생각한 게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 결심이 27일 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들이 다 목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6일이 수요일, 27일이 목요일. 그러니까 그 선고는 그 3월 12일이 수요일, 3월 13일이 목요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3월 12일에 선고가 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인 3월 13일 날 13일에 금요일이 아니고 13일에 목요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다라고 몇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틀렸단 말이죠. 왜 틀렸는가? 헌재가 2월 25일에 이걸 갖다가 결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재는 3월 11일에 그 판결 선고하려고 할 겁니다. 판결 선고하고 그러면 대선은 5월 11일까지 만약에 그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아니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 항소심 그 법원이 그 뭐 1심과 똑같이 피고인 이재명은 그 징역 1년 뭐 집행유예 2년 이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누가 생각을 한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재명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문영배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 우리가 서울 고등법원보다 하루라도 먼저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루 먼저 이게 끝나는 거예요. 하루 먼저 딱 끝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조금 그러면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 소개시켜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의 넘버원 일타 강사는 누구냐면요. 대한민국 헌법의 일타 교수는 누구냐? 자타가 공인해요. 자타가 공인하는 거야. 저부터도 인정을 합니다. 그건 누구냐? 허영 교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허영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심리 절차는 기각도 아니다. 저거는 뭐다? 저거는 각하사유다. 각하사유. 왜 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갖다가 다 뽑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짜장면을 갖다가 시켰단 말이에요. 짜장면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제가 짜장면 딱 받았는데 단무지를 갖다가 줬단 말이에요. 당연히 단무지 주겠지. 그런데 갑자기 주인장이 와가지고 짜장면 그냥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단무지만 먹어. 그 다음에 단무지 맛있냐 맛없냐. 그리고 난 다음에 단무지 한 개 집어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짜장면 값 내라 이놈아. 이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응? 마치 짜장면을 줄 것처럼 해가지고 식당에 앉혀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짜장면은 다 가져가 버리고 단무지하고 양파하고 그다음 뭐 춘장 이런 거 그것만 딱 세팅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짜장면 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났는데 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야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이 짜장면 값 10,000원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계엄이 단무지라고 하면 내란죄는 짜장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곱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간짜장으로. 그런데 그거 다 뺏어가 놓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엄 같은 그런 사유 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윤 대통령이라고 하면 나 바보였어. 내가 그날 12월 3일 날 바보였어. 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뭐 홍장원도 뭐 술 마셨다고 그러고 홍장원도 뭐 약 뭐 그 주사 맞고 막 그랬다면서 약 먹어서 해롱해롱 해가지고 나도 홍장원이랑 똑같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비상계엄 해버렸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뒤에 그 고명하신 국회의원님들이 여야 막론하고 저도 거기 포함돼요. 저기 무슨 계엄 사유냐 미쳤냐 대통령 미쳤냐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엄 해제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의 실수 그러면서 계엄 해제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거냐? 계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내란죄를 갖다 다 끌어들여다가 뭐 누구 체포해라 누구 체포해라 뭐 케이블 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내란 내용을 갖다가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결정문 쓸 거면서 그러면서 내란죄를 일일이 다 따져보려고 하면 시간이 막 걸려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2월 25일에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란죄는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러면 저게 제대로 된 재판입니까? 그러니까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허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 저도 각하사유라고 생각을 갖다가 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막 나가지?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누가 보더라도 4명은 윤석열은 뭐 윤석열의 이응자만 있어도 이거는 무조건 탄핵이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4명이고 나머지 4명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4명인데 그중에 3명은 윤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임한 사람이고 김영두 재판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하지만 그 뭐 김명수 대법원장인가요? 뭐 누군가가 그 임명한 그런 사람이니까 김영두 재판관만 뭐 나는 뭐 상관없다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5대3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대3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영배 재판장이 저렇게 막 이렇게 막 말 달리나? 막 그 채찍질을 갖다 막 하나? 그러니까 마은혁이 중요했던 건데 마은혁 그 재판관 임명되면요 죽었다 깨나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 나오기는 죽었다 깨나도 저는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5명 확실하고 그러면 김영두 재판관만 김 재판관 이거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이거는 잘못한 거잖아. 대통령이 잘못한 거잖아. 그럼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김영두 재판관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6명이 채워지는데 지금은 4명까지는 채워졌는데 그 김영두 재판관이 찬성한다라고 해도 나머지 3명이 똘똘똘 뭉쳐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찬성할 수가 탄핵은 5대3 과반수로는 인용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기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문영배 재판관이 막 이렇게 그냥 주막 아편해가지고 막 이렇게 채찍질하는 걸 보니까 3명들 중에서도 최소한 한두 명 이상은 뭐 3명 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8대0 이야기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3명 중에 1명만 인용으로 가면 그러면은 이게 그 탄핵이 인용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컨대 이게 단순한 법리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보고 야 정혁진 너 그 뭐 듣보잡인 거 아는데 이 탄핵에 대해서 결정문 써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인용으로 써봐. 인용 쓸 수 있습니다. 기각으로도 한번 써볼래? 기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들이 아마 그 둘 다 썼을 거예요. 인용 결정문도 썼을 거고 기각 결정문도 썼을 거고. 그래가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그 정영식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연구관 중에 똘똘한 애를 갖다 딱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이구 그 정연구관 그 너 똑똑한 거 알겠으니까 좀 써봐. 뭘 쓸까요? 인용으로 하나 쓰고 기각으로 하나 써봐. 잘 쓴 걸로 내가 할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연구관들이 딱 갖다 바치겠지. 뭘 갖다가 바칩니까? 대본 갖다 바치겠지. 그런데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2월 25일 날 결심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내 분위기가 어떤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일단은 내일 결심하면서 판결 선고 기일을 잡느냐 마느냐 잡는다라고 했을 때 빨리 잡느냐 아니면 시간을 한 달 이상으로 쭉 늘여놓고 그리고 나서 잡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시그널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이유가 그게 뭐냐면 저는 세이브 코리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이브 코리아에서 그 엊그저께 대전에서도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광주에서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3.1절이에요. 3월 1일에 드디어 이제 서울에서 집회한다라고 하는데 그 3.1절 그 집회할 때 그때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 지금 세이브 코리아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재판할 수가 있느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탄핵되지 않고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일국의 대통령이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되지 않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절차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는요. 꽈락이에요. 꽈락. 꽈락이 아니라 이건 빵점이에요. 이건 거의 악의적인 그 재판 진행이고요. 그야말로 범죄적인 재판 진행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허영 교수님이 각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각하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제가 많은 분들이 제가 받았네 어쨌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받았으면 제가 다 토해낸다니까. 다 토해낼게요. 그런데 양심껏 제 양심에 따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리 절차는요. 각하되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예컨대 옛날에 이태원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주한미군의 애들이 어떤 우리나라 그 홍익대생인가 아주 그냥 건장하고 진짜 건실한 청년을 이태원에 있는 무슨 패스트푸드 전문점 큰 패스트푸드 전문점 그 거기서 살인을 했어요. 칼로 찔러 죽였다고요. 우리나라 청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놈이 다 도망갔는데 둘 다 무죄 받았어요. 어떻게 무죄 받았습니까?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 거야. 둘을 갖다가 같이 묶어가지고 둘을 갖다가 기소해가지고 이 사람 중에 한 명 누가 실제 범인인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이 알아서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이고 두 명 중에 한 명이 살인자인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판사님이 알아서 판결을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판사가 봤을 때 A라고 하는 놈이 그 살인자 맞네.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텐데 검찰이 엄하게 B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자라고 해가지고 기소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B가 살인자 아닌 것 같은데 그럼 A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A도 마찬가지로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과 법적 진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다음에 국회가 이런 식으로 탄핵 심리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설령 실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갖다 진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각하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갖다가 했길래 그거 관련해 가지고도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일이나 아니면 또 시간 될 때 그다음에 아까 모두의 CPEC 그 말씀 그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몰스텐하고 그 고든창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영킴 미국 하원 의원, 그 연방 하원 의원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굉장히 부당한 것이다라고 미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 CPEC에서도 CPAC에서도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좌파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를 막고 있는 것은 차가운 거리에서 다음번에 좌파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냥 이왕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와 독재, 자유와 억압,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선과 악의 싸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자유를 지킵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승리할 거다. 왜냐하면 저 고든챙 그 변호사가 크리스찬인가 봐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란 이야기죠.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엊그저 22일이었던 것 같아요. 엊그제 행사에서 고든창과 나는 생각이 똑같다. 고든창의 생각이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건데 저거는 이제 그 몰스텐이라고 하는 저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저 몰스텐에 대해서는 뭐 고든창하고 같이 아예 그냥 요거까지 그냥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그냥 딱 끝내는 게 낫겠네. 그 몰스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950년에 스탈린이 그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북한 앞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연합군이 공산주의자들을 저지했다. 그 다음에 연합군의 핵심은 어디였습니까? 미군이었어요. 5만 명의 미군이 전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들이 흘린 피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한국이 거대한 북한이 된 걸 막기 위해서다. 저 말은 멋있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그다음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지 못했으면 한국은요 그냥 거대한 노스코리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옷 입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그런데 그렇게 지켜진 대한민국이 절벽 끝에 서 있다. 그 다음에 한국 민주주의는 진짜 수십 년 이래 아주 중대한 위기에 처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강하게 연대했었는데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에 조기 탄핵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제가 저희 몰스텐 바이오 그거 있거든요. 그것 좀 영어로 쭉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모리스텐의 바이오그래피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저는 저 모리스텐이라고 한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코리안 아메리칸이 그냥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나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했던 사람인가 봤더니 엠베서더였어요. 대사였어요. 대사. 그래서 어떤 나라의 주한 미 대사 이런 그 대사는 아니었지만 국제사법 대사라고 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임명됐습니까? 프레지던트 트럼프. 지금 트럼프 말고 트럼프 일기 때 그 대사로도 임명이 돼가지고 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의 대사로 임명이 됐었다는 거죠. 언제? 2019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그냥 듣보잡 그런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다 듣보잡은 아니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엠베서더 엠베서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보니까 Ambassador Tan was serving as the youngest full professor of law at Northwestern Illinois University. 그러니까 노던 일리노이 대학의 북일리노이 대학의 가장 최연소 풀 프로페서가 됐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지팅 스칼러도 텍사스 로스쿨에서도 하고 노스웨스턴에서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셋째 단락에 보면 탄 변호사가 엠베서더 탄이 책을 썼는데 노스코리아 인터내셔널로 앤 더 듀얼 크라이시스 해가지고 북한 관련해가지고 책도 쓰고 이런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엠베서더 탄이 학부와 석사를 피튼 컬리지에서 하고 JD를 노스웨스턴에서 받고 노스웨스턴 대학이 저도 LLM 했지만 되게 좋은 대학이거든요. 탑 20 안에 들고 지금은 한 탑 10 정도 할 건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3월 1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계속될 것인가 또 이렇게 집회를 할 것인가 거기에 이런저런 영향들을 헌법재판관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상황이다. 시츄에이션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완전히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도요.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트럼프였어요.
근데 트럼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파에 의해서 공격받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중적인 대통령 아니냐?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의 뭐 전승절 기념식 뭐 이런 데도 가고 그랬었으니까. 그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건데 많은 변수가 있는데 참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다음에 이제 2월 말 3월 초 3월까지, 그다음 4월까지, 그다음에 만약에 있게 되면 조기 대선까지, 참 대한민국의 2025년의 봄은 참 이렇게 파란만장할 것 같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